아기를 묻어주세요. 악취를 풍기는 노숙자 여인이 50주년 기념식장에 난입해 박진성 병원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이 사람을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그녀를 바닥에 내팽개쳤지만 여인은 썩은 냄새 나는 담요 뭉치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박진성이 그녀의 손목에서 발견한 것은 끔찍한 화상 흉터였습니다. 그 순간 50년 전 묻혀진 비밀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잔인한 선택과 그 대가로 살아남은 한 남자의 이야기. 과연 그 담요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대학병원 로비가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로 가득 찼습니다. 개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재계 인사들이 샹들리에 아래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박진성이 마이크를 잡고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순간 회전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노숙자 차림의 70대 여인이 검은 비닐과 낡은 담요 뭉치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가야, 춥지 않게. 김수님이 중얼거리며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호원 2명이 즉시 달려와 김수님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어서 나가세요. 경호원이 김수님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김수님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가를 놔둬. 내 아가를. 김수님이 품에 안은 뭉치를 뺏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경호원들이 힘을 써서 김수님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성이 단상에서 내려와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던 김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수님이 박진성의 바짓가랑이를 꽉 잡았습니다. 원장님 부탁해요. 김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담요 뭉치를 박진성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땅을 파는 신용을 반복했습니다. 박진성이 보안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경호원들이 멈춰섰습니다. 박진성이 김수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김수님의 오른쪽 손목에서 끔찍한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녹아내려 별 모양으로 굳어진 흉터였습니다. 박진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시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이 사람을 내 방으로 모셔. 박진성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론에서 내가 책임진다. 박진성이 단호하게 말하며 김수님을 직접 부축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습니다. 박진성이 김수님을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박진성이 로비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최 실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장실에 도착한 박진성이 김수님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김수님이 구석진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담요 뭉치를 껴안고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가, 춥지. 엄마가 지켜줄게. 김수님이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수님이 초점 없는 눈으로 박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박진성이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수님이 갑자기 기력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담요 뭉치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박진성이 급히 김수님을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간호사, 의료진 호출. 그날 밤 10시 박진성이 의료진을 긴급 호출했습니다. 간호부장 이영숙이 달려와 쓰러진 김수님을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이분을 VIP 특실로 옮기라고요? 이영숙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노숙자분의 위생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감염 위험도 있고 규정상 내 지시대로 해. 박진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VIP 특실에 입원시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영숙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님이 응급처치실로 이송되는 동안 박진성이 원장실에 남겨진 담요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박진성이 조심스럽게 담요를 열어봤습니다. 담요 속에는 아기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반쯤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낡은 베네저고리와 곰팡이 핀 음식물 찌꺼기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박진성이 베네저고리 깃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수놓아진 건우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건우. 박진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매캐한 탄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실장이 이사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사장 강민호가 신문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난리야? 강민호가 신문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일면의 대학병원장, 노숙자 VIP실 입원시켜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완전히 미쳤나 봅니다. 최 실장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정신 이상 노숙자를 VIP 병동에 들여놓고 병원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해임 사유로 충분하지? 강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사회만 열면 됩니다. 그때 VIP 병동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수님이 의식을 찾고 병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내 아가는 어디 갔어? 아가. 김수님이 링거 바늘을 거칠게 뜯어내며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김수님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아가를 내놔. 내 아가를 어디다 뒀어? 김수님이 맨발로 복도 바닥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박진성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에 깨끗하게 포장한 담요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진성이 김수님에게 뭉치를 건넸습니다. 김수님이 담요를 받아 품에 꽉 안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여기 있어. 김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성이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광기 서린 모성애와 깊은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홍보팀장이 박진성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당장 저분을 내보내지 않으면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어. 박진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 자리가 위험합니다. 박진성이 홍보팀장을 무시하고 김수님을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최 실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진성이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청장님, 긴급히 부탁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 지문 감식 좀 의뢰하고 싶은데요. 실종자 대조도 함께. 알겠네. 내일까지 결과 나올 거야. 박진성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수님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화상 흉터와 베네저고리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오전 박진성이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원장,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 어떤 결과요? 그 할머니 지문이 50년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실종자와 일치해. 박진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전이라고요? 1975년 대학병원 화재 사건 때 실종된 사람이야. 박진성이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노크하며 한 3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새로 부임한 외과 펠로우 이민우입니다. 이민우가 낡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소방관이었던 제 할아버지가 남긴 일지인데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박진성이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 1975년 대학병원 화재 사건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찾으시던 분이 있었어요. 이민우가 일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른쪽 손목에 별 모양의 화상 흉터가 있는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박진성이 숨을 거칠게 들이쉬었습니다. 김수님의 손목 흉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분 이름을 알 수 있을까? 김수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당시 신생아실 수간호사였답니다. 박진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하 문석으로 가자. 박진성과 이민우가 병원 지하 5층 폐쇄된 문석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50년 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진성이 1975년 파일을 찾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인사 기록부를 발견했습니다. 있다. 박진성이 김수님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김수님이 하얀 간호사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실 수간호사 김수님. 화재 당일 비번이었는데 병원에 있었다고 되어 있네요. 이민우가 기록을 읽어줬습니다. 왜 비번인데 병원에 있었을까? 박진성이 더 자세히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당직 일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당직실에 데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박진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화재가 났을 때 아들이 있는 당직실 말고 신생아실로 먼저 갔다는 얘기죠. 이민우가 할아버지 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목격하신 내용이에요. 그분이 신생아를 안고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걸 봤답니다. 박진성이 떨리는 손으로 당시 구조자 명단을 찾았습니다. 신생아 구조자 명단에는 단 한 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상, 생후 3개월 추정. 박진성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 미상의 아기였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이민우가 김수님의 담요 뭉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원장님, 이거 보세요. 베네저고리 안쪽 깊숙한 곳에서 열기에 녹아 비틀어진 플라스틱 명찰 조각이 나왔습니다. 거기엔 수간호사 김수님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로 확실해졌네요. 이민우가 말했습니다. 박진성이 구조자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수님이 구한 신생아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이었다는 무서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럼 김수님 씨의 아들은 당직실에서 죽었겠죠. 박진성이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김수님의 친아들 대신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50년 동안 그분은 자신이 살려낸 아이 때문에 고통받아온 거군요. 이민우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진성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수님이 품고 다니던 베네저고리는 죽은 아들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들 대신. 박진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전 그날 김수님은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택했고 어머니로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직후 박진성이 원장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김수님의 친아들 대신 살아남은 존재라는 사실에 극심한 부채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진성이 머리를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이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그분이 정신을 놓으신 게 단순한 충격 때문만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택하느라 자기 자식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 말입니다. 50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고통을 혼자 견뎌오신 거예요. 박진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최 실장이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원장님, 직무 정지안이 상정됐다고. 박진성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로비 앞에는 박진성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특혜 병원장 물러가라.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원장실까지 들려왔습니다. 박진성이 김수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김수님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상 입은 손이 담요 뭉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박진성이 김수님의 발치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아들 목까지 살았습니다. 박진성이 성공만을 좇으며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김수님이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건우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박진성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50년 동안 그녀는 꿈에서조차 아들을 부르며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성이 조심스럽게 김수님의 담요 뭉치를 꺼냈습니다. 화장실로 가져가서 50년 묵은 썩은 음식물과 오물을 자신의 손으로 일일이 닦아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지만 박진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러워진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자 불에 그슬리고 낡았지만 어머니의 한이 서린 작은 베네저고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진성이 깨끗해진 베네저고리를 깨끗한 거즈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병원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고급 아기용 관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아기용이라고요? 네, 가장 좋은 걸로. 비서실장이 달려와서 말렸습니다. 원장님, 해임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노숙자의 가상 장례식은 자살행위입니다. 이건 노숙자의 장례식이 아니야. 박진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장례식이다.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5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아들을 이제라도 편히 보내드리는 거야. 박진성이 최고급 오동나무 관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특실을 예약했습니다. 이민우가 박진성을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정말 장례식을 하실 건가요? 그래야 그분이 평안하실 거야. 하지만 언론에서 난리가 날 텐데. 상관없어.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장례식 전날 새벽 박진성이 김수님을 깨웠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김수님이 눈을 뜨고 박진성을 바라봤습니다. 건우를 이제 편히 보내드려야죠. 박진성이 고운 비단 상복을 김수님에게 입혀줬습니다. 간호사 유니폼 대신 어머니다운 옷을 입힌 것입니다. 아가, 정말 보내야 해? 김수님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건우가 좋은 곳으로 갈 시간이에요. 50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잖아요. 김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진성이 깨끗하게 수습한 베네 저고리를 작은 관에 넣었습니다. 드디어 건우를 위한 장례식을 치를 준비가 끝났습니다. 장례식 당일 아침 병원 장례식장 특실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호기심에 찬 기자들과 수군거리는 병원 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정말 노숙자 아기 장례식을 하는 거야? 병원장이 완전히 미쳤나 봐. 직원들이 속삭였습니다. 제단 위에는 박진성이 깨끗하게 수습하여 관에 넣은 50년 전에 낡고 타버린 베네 저고리가 하얀 국화꽃 속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성이 상주 완장을 차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김수님은 박진성이 입혀준 고운 상복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진성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장례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50년 전 은폐되었던 한 어머니의 비극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50년 전 이 병원에 큰 화재가 났을 때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진성이 김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김수님 수간호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있는 당직실 대신 환자들이 있는 신생아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김수님이 재단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구해낸 마지막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의 숭고한 선택으로 인해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 희생으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박진성이 추도사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김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작은 관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건우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했어. 김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엄마 혼자 아파했는데 이제 편히 가렴. 김수님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망상이 아닌 현실의 슬픔을 마주하고 통곡했습니다. 아가, 내 새끼.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취재를 하러 왔던 기자들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진성이 김수님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박진성이 김수님과 함께 울었습니다. 건우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어머니 품에서 따뜻하게.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묵념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이상한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김수님이 젖은 눈을 들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배웅하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우리 건우. 김수님의 얼굴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김수님이 박진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박진성이 김수님을 휠체어에 태워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김수님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베네 저고리 뭉치 없이 두 손을 편안히 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 주무세요, 어머니. 박진성이 김수님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김수님이 아무 걱정 없는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50년 동안 김수님을 괴롭혔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장례식 일주일 후 김수님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었습니다. 박진성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원장님, 저 할머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간호사가 박진성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제 헛소리도 안 하시고. 병원 내 여론도 박진성에게 동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김수님의 사연을 알게 된 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박진성과 김수님이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마워요. 김수님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우를 편히 보내줘서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어요. 천만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수님이 갑자기 검은 피를 토하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박진성이 급히 김수님을 부축했습니다. 김수님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의료진, 응급실로. 의료진이 달려와 김수님을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박진성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어떤 상태인가요? 폐가 돌처럼 굳어가고 있어요. 말기 폐섬유화증입니다. 아마도 50년 전 화재 당시 들이마신 유독가스와 분진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박진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몇 주. 바로 그때 최 실장이 법무팀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박 원장, 최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즉각적인 직무 정지 처분이에요. 무슨 이유로? 치매 노인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정치적 쇼에 이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최 실장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를 당장 요양병원으로 이송하라는 명령도 내렸어요. 그럴 수는 없어. 박진성이 소리쳤습니다. 저분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야. 법무팀이 이미 요양병원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용역 깡패들이 동원된 보안팀이 중환자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김수님을 강제로 옮기려 했습니다. 박진성이 중환자실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시체를 밟고 지나가. 그때 이민우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동료였던 원로 소방관들을 대거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소방관들이 병원 정문을 막아서며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김수님의 강제 이송을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김수님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박진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무언가 말하려 애썼습니다. 장님. 김수님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성이 그녀의 곁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김수님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진성이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박진성이 기자들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병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5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과 은폐된 기록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최 실장이 이 소식을 듣고 이사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원장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뭔가 큰 폭탄을 터뜨릴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막아. 우리 모두 끝장날 수도 있어. 운명의 기자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오전 병원 대강당이 수많은 취재진과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사회 임원들도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실장이 이사장에게 속삭였습니다. 박 원장이 단상에 오르는 즉시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경호원들 준비됐지? 네,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강당 곳곳에 사설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박진성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병원 관계자 여러분. 박진성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최 실장이 음향 기사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민우가 미리 음향실을 장악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5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박진성이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1975년 화재 당시 김수님 수간호사가 남긴 근무일지입니다. 스크린에 김수님의 손글씨로 적힌 일지가 투사되었습니다.
아들 건우 열이 나서 당직실에 데려옴, 비상벨 울림, 신생아실 먼저 확인해야 함. 좌중이 숙연해졌습니다. 박진성이 다음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병원 경영진이 김수님 씨와 합의를 시도한 녹취록입니다. 음성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간호사, 이 일은 묻어두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보상금을 드릴 테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며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성이 세 번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부실 공사를 증명하는 내부 문건입니다. 스크린에 소방시설 예산 50% 삭감 비상구 설치 연기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재단은 건축비를 아끼려고 소방 안전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죠.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중계를 보던 시청자들이 댓글 창을 분노로 도배했습니다. 최 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경호원들에게 진압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민우와 소방관 복장을 한 퇴직 소방관들이 단상을 에워쌌습니다. 김수님 씨를 건드리지 마. 소방관들이 외쳤습니다. 박진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김수님 어머니가 아들을 포기하고 살려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그분의 희생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병원장으로서가 아닌 생존자로서 김수님 어머니에게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강당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호 이사장, 최기문 실장,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이런 일이. 최 실장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황이 급반전되자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습니다. 박진성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급히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원장님, 김수님 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박진성이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김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며 박진성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김수님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중환자실에서 박진성이 김수님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수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의 마지막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박진성이 김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수님이 흐릿한 눈으로 박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초점을 맞추며 화상 흉터가 남은 떨리는 손을 들어 박진성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너구나. 김수님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살았구나. 내 새끼 건우 대신 사나이가 너였구나. 박진성이 그녀의 거친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아들 대신 살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셔서. 김수님이 박진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컸네.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됐어. 김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 됐다. 우리 건우도 억울하지 않겠어. 김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5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드디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박진성이 김수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김수님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박진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50년 전 건우에게 불러주지 못했던 자장가였습니다.
이제야 평온하게 아들을 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박동 모니터의 신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김수님의 호흡이 가늘어졌습니다. 고마워. 내 아들을 잘 키워줘서. 김수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길고 긴 신호음을 내며 일자로 변했습니다. 김수님의 고개가 평온하게 떨구어졌습니다. 박진성이 김수님의 손을 꼭 잡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후 김수님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박진성이 병원장으로서가 아닌 상주로서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하얀 국화꽃을 놓으며 김수님을 추모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요. 50년 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조문객들이 김수님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박진성이 김수님의 유해와 건우의 베네쩌고리를 병원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에 합장했습니다. 어머니 김수님, 아들 건우라고 적힌 작은 묘비를 세웠습니다. 1년 후 병원 로비에 새로운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김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생명을 지킨 거룩한 손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진성이 동상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차가운 자본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김수님의 희생이 깃든 생명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동상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수님과 건우가 마침내 하늘에서 평안히 만났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년 전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선택이 오늘날 한 병원장의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수님은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구하려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구해진 아이 박진성은 50년 후 다시 그녀를 찾아와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요? 김수님과 건우가 하늘에서 평안히 만났기를, 그리고 박진성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모든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